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66화 음모의 연장, 그리고 신교의 전통 천인대전 세 번째 이야기. 신풍대조와 다른 호법들은 비록 대종가의 대정원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류지역이 펼친 여의전 성에 의해 그의 말을 듣고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신교를 향한 그 거룩한 의무와 책임감이 따른 무게를 깊이 느꼈다. 그들은 대종가의 안과 밖에서 부단히 준비해온 방어와 대응 전략이 실제로 시험받을 때가 왔음을 인식했다. 이에 이들은 대종가 대정원 중앙연단을 향해 허리를 조아렸다. 종전 신왕과 그 일행을 상대했던 호법들과 신풍대주는 하늘의 신장처럼 당당한 보보로 그가 담당한 영역으로 들어가 신비롭게 사라졌다. 허허, 진법의 영향인가? 대자연과 동화한 그들은 그들이 존재한 것조차 인식할 수 없었으니 이제 류지역은 회의실로 들어서자 대종가의 주요 원로와 장로들과 호법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붉은색 자단목 회의탁자로 걸어가 가운데 본인의 자리에 앉으며 차분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매우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고 이를 본 인물들도 비장의 표정이었으며 결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좌중은 매우 엄중하고 짙은 긴장감에 젖어 있었다. 지역의 목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종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로지 우리의 힘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혈마공자와 그의 군대가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강화된 방어와 진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 1인 군대가 되어 저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계속 말했다. 현재의 방어 진법은 이미 강력하지만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호법은 자신의 담당 영역으로 돌아가 최대한의 운기행공하여 준비하셨다가 시의적절하게 모든 진법의 강화를 실행하시고 각 마가의 호법들도 마가의 병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전체 방어망을 견고히 준비하십시오. 류지역의 두 눈에 황금빛 이체가 드리웠고 은은하면서 강력한 마기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역시 그는 이 시대 최고의 마공을 가진 진정한 마인이었다. 이제 그는 진지하게 덧붙여 말한다. 이번에 우리가 겪은 공격은 대종가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세력에 의해 쉽게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이후 우리 신교는 견고하고 강력하여 그 누구도 신교의 질서와 전통에 감히 도전할 수 없음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제 이를 위하여 우리는 힘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적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종가의 장로 중 한 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류지역 소마공자, 우리는 내부 연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마가와 호법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행동할 때 우리의 힘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류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진정 우리가 가진 힘의 근본이며 이 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위협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교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호법과 진법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역의 말에 두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이 의지가 불태워졌으며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 종천이 북측을, 뇌전은 동측을, 구마는 남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종전 서마가 담당했던 지역은 지금 어느 마가가 지키고 있습니까? 네, 신교의 정보원 원주여, 유사시 신교 군사직을 맡은 만회가 좌중에서 일어났는데 그는 지역에게 허리를 조아려 혼원보패주로 예를 갖춘 후 천천히 말했다. 네, 서측은 임시로 마계촌의 무사들이 나와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공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요? 네, 항상 신교의 위협 앞에 마계초는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대종가의 비밀 총관 신분을 가진 촌장이 마계촌의 인물들에게 한시적으로 공력을 되돌려주는 대법을 시행하여 그들이 우리 신교의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혁은 만회의 말을 듣고 신교의 진정한 힘은 땅 깊숙이 감춰진 보화와 같은 것임을 직감했다. 류지혁은 만회의 말을 경청한 후 잠시 묵상하는 듯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는 모든 마가가 하나로 통합되어 행동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혈가가 주도한 혈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위험만이 아닙니다. 지혁의 눈에서 다시 황금색 이체가 드리웠다. 우리 신교의 무사가 사용하는 청강검은 대장간의 풀무불에서 여러 차례 달궈지고 장인이 망치로 두들기며 강력하게 만들어지듯 하늘의 화령신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위기를 주시는 것은 더욱 강력한 신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요. 계획인 것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계촌의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각 마가가 서로 협력하여 통합된 전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종가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한 마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교 전체의 문제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는 더욱 의지를 단단히 하며 강조했다. 각 마가의 호법들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의 방어와 공격 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혈마공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얻어진 정보는 대종가를 지키는 모든 무사에게 신속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장로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다. 소마공자, 우리는 혈마공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의 공격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활하고 빠르게 전개됩니다. 류지혁은 이에 답하며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우리는 첩보와 소통을 강화하고 모든 마가에서 온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 마가의 호법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수집한 정보를 즉시 대종가 중앙에 수기로 보고하며 이를 통해 군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혈마공자의 다음 단계를 추측하는데 이 정보가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이번 일로 우리는 혈마공자와 그의 세력이 얼마나 신교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명확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협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공격적으로 대응하여 그들의 힘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화를 삭초제근해야 이것이 우리 신교의 진정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대종가의 모든 호법과 장로들은 류지혁의 말에 강한 동의를 표하며 이전보다 더욱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는 이러한 의지로 가득 찬 목소리들로 대화가 이어지며 대종가는 새로운 방어와 공격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한층 더 열정적으로 시간이 흘렀으니 류지혁은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모든 호법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 각자가 신교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 대종가의 미래가 이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신교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다져나갈 것이었으니 한편 혈마공자는 어두운 대장군막이었다. 이 군막의 보좌에는 한 젊은 인물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신형에서 지독한 마귀가 흘러나왔다. 헉! 그의 눈을 보라. 지금이라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과도 같은
짙은 혈광을 내뿜어내고 있었다. 아직도 연락이 없는 것인가? 신앙은 나와 비교해도 그 실력이 떨어지지 않는 천신과도 같은 무력을 가진 등봉조국의 반열에 있는 녀석인데. 혈마공자는 본인이 앉은 보좌의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고 우수는 팔걸이 의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초조한 나머지 불안함을 덜어버리려는 행동인지. 아무튼 그는 신왕이 대종가에서 소마공자 류지역의 수급을 들고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 최고의 적수장은 바로 소마공자였기에. 또한 그가 들고 있는 혼원보패를 손에 넣고 신규 내 무한 권력을 얻은 후 이에 대한 명분으로 대종가를 멸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무거운 침묵과 같은 신음을 내었다. 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으니 그의 신형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마귀는 주위를 감싸며 무거운 압박감을 자아냈다. 혈마공자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두운 군막을 좌우로 왔다 갔다가 하며 우수를 들어 본인의 턱을 만진다. 혈마공자의 신형에서 급격한 혈기가 쏟아져 나왔으며 그의 신형에서 안으로부터 바람이 일어나오더니 그의 흑색 경장이 심하게 펄럭였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직접 나서는 것뿐인가? 신앙과 그의 무리가 실패했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대종가를 쓸어버리겠다. 혈마공자는 결의를 다졌다. 신왕이 작전을 펼치며 한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신왕의 작정은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한 혈마공자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은 그의 마귀와 혈기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는 군막 밖을 향해 대노하듯 외친다. 모든 마가의 주력 부대를 집결시키고 대종가로 향하라.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대종가를 이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혈마공자의 음성은 내력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매우 위험이 있었으며 대장군막 밖까지 울렸다. 그의 명령에 따라 혈마공자의 부하들, 혈가와 연합한 12마가 무사들과 가주들, 그리고 일부 4,000마가의 살수들은 신속히 움직였다. 각 마가의 주력 부대가 하나로 뭉쳐 대종가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강력하고 신속했으며 그 어떤 장애물도 그들의 돌진을 막을 수 없었다. 허허, 드디어 태양극양절의 대미를 장식할 최후의 접전이란 말인가. 이 시각 대종가의 마지막 방어선이 혈마공자의 강력한 군세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대종가의 모든 무사와 호법들은 결전을 앞두고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물론 뛰어난 종천의 진법가들도 준비를 마치고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류지역은 대장원의 중심 연단에 올라서서 본인의 편에 선 12마가의 무사들과 대종가의 식솔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신교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배덕자인 혈가의 무리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곳은 우리 신교의 심장이며 혈마공자의 손에 넘어가게 둘 수 없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싸워주길 바란다. 대종가의 명예와 우리의 존엄인 신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지역의 말에 흩어져 있었던 호법들과 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대종가의 방어 진법은 이미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신교의 전통과 힘이 결집된 방어막은 마치 거대한 철벽처럼 견고하고 단단했다. 그리고 대종가의 정문을 향해 나아온 혈마공자는 그의 군세와 함께 대종가의 경계에 도착했다.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으며 그에게서 발산되는 마귀와 혈기는 주변을 압도했다.
그는 자신의 군세를 향해 크게 외쳤다. 자, 신교 마가의 정의를 위해 연합한 나의 무리여, 대종가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곳에서 물러서지 말고 너희의 명예와 자손을 위해 끝까지 싸워라. 혈마공자의 외침에 그의 군세는 거대한 함성과 함께 일제히 돌진하기 시작했다. 대종가의 방어선을 향해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혈마공자와 함께 한 척후조는 일제히 화전을 날렸고 돌진하는 무사들은 수리검을 뿌리며 돌진하였다. 이제 전투는 시작되었으며 양측의 강력한 내공과 무공이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류지혁은 자신의 위치에서 전투를 지휘하며 호법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자신의 검을 뽑아들고 직접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바람처럼 전장을 가로지르며 적을 쓰러뜨렸다. 그의 검은 빛나는 황금빛을 내뿜으며 적을 베어냈다. 혈마공자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대종가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마기를 사용하여 대종가의 방어막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의 공격은 무자비하고 강력했으며 대종가의 방어선을 흔들리게 했다. 하지만 류지혁과 그의 호법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전투는 점점 치열해졌고 이들의 무기는 청강검과 도화, 부, 철퇴 등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양측의 희생자도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대종가의 무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종가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류지혁은 자신의 단전에 깃든 내가 공부의 내공력을 격하게 끌어올리며 혈마공자와의 결전을 준비했다. 혈마공자, 여기서 너의 야망을 끝내겠다. 류지혁의 외침에 혈마공자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흥, 너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야말로 너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역시 맹수는 맹수를 알아본단 말인가. 지혁과 혈마공자는 서로 조물의 길을 상대하다가 지혁이 혈마공자를 발견하고 대로했으며 이에 혈마공자도 지혁을 보며 비아냥 거린 후 서로를 향해 신속한 신법을 전개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돌진하며 강력한 내공을 발산했다. 그들의 충돌은 서로를 향해 막강한 내기를 쏟아내어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산이 부딪히는 것 같았다. 전장은 그들의 충돌로 인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 그 주변에 흙과 돌덩이들이 날렸다. 허허, 하지만 이들의 강력한 충돌은 사람의 귀로 감당할 수 없는 파공음이 울려 주변 무사들은 귀를 붙들고 쓰러져 버렸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거대한 암경과 충격파로 지면에 쓰러져 여러 차례 굴렀다. 류지혁과 혈마공자의 결전은 그야말로 치열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강력한 내공과 무공을 사용하여 상대를 공격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양측의 전사들은 그들의 결전을 지켜보며 자신의 위치에서 머물러 섰다. 두 사람은 잠시 격전을 멈췄는데 이봐, 소마요. 우리가 이곳에서 싸우면 우리의 무사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할 것 같구나. 어때? 장소를 옮기는 것이. 우리 둘만 싸울 수 있는 장소를 말이냐? 물론이지. 내 생각이 좋은 것 같군. 이곳은 너와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니 말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휙! 지혁은 신법을 전개하며 공중으로 비상했다. 역시 그는 팔보를 뛰며 디딘 후 공중으로 비상했으니 바로 여의팔보간섬 중 비보를 밟은 것이다. 그의 신형은 날찬 제비와 같이 공간을 갈랐는데 녀석 급하기는 하지만 신법 하나는 제법이구나.
휘. 혈마공자 또한 본인의 검을 하늘을 던진 후 신형을 날려 검에 올라탔다. 아, 역시 혈마공자도 어검비행이란 희대의 신법을 전개하며 공간을 갈랐으니 그와 지역은 총각이 못되어 장중에서 사라졌다. 허허, 이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아무튼 대정원의 격전장은 다시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고 잠시 후 지역은 대나무 숲 공터에 떨어져 내렸다. 아, 이곳은 바로 대종사 구양태적이 의식불명이 되어 요양하였던 대종가의 비지가 아니던가. 류지역이 이 장소를 선택한 것은 휘. 척. 혈마공자는 본인의 검에서 공중제비를 돌고 지면에 내려섰고 떨어져 내린 검을 받아내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지역은 등을 보이고 대나무 숲을 보고 있었으니 혈마공자도 좌우로 돌아보며 대나무 숲을 보며 말한다. 녀석아, 죽을 자리는 제대로 골랐구나. 제법 고즈넉한 분위기의 신비 대나무 숲이라. 혈마공자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고 그의 말에 지역은 천천히 허리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 황금빛 이체가 스친 후에 그의 두 눈에 은은한 마기가 뿜어져 나왔다. 물론 그의 신형에서는 지독한 살기도 피어났는데 너는 이곳이 어딘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느냐? 허허, 이놈 봐라. 나를 아주 무시하는군. 한 6개월쯤 되었나? 나에게 죽은 혈가의 가주놈과 이곳에 온 기억이 있구나. 바로 구양태적의 생일날이었지. 어이가 없군. 혈견마백을 내가 죽였나? 녀석은 사형감이 떨어져 용도 폐기했지. 어라? 그런데 이곳은 바로 구양태적이 수급을 잃은 장소구나. 허허. 내 녀석은 마성이 골수까지 치밀어 감당하지 못할 혈기를 가졌군. 하하하하. 왜 아니겠느냐. 내가 바로 혈마지. 혈마공자는 매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류지역은 무국담노의 기원을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사람의 오감과 육감에 대해 간파할 직관을 대성하였으니 너는 혈가의 자손은 아닌 것 같다. 허허. 이 물건 봐라. 나의 정체를 아는 것 같군.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 녀석은 분명히 혈가와는 상관이 없구나. 허허. 그렇지. 나는 종무 씨와 전혀 관계가 없지. 너를 죽이는 기념으로 과거 내가 사용한 이름을 이야기해주지. 과거. 나는 신교 사천마가 중 지든술에 능한 토공마가 가주였다. 물론 나의 가문은 구일마야 구양절한 놈 때문에 멸문했지. 나는 유산대궁을 발굴하는 일에 신교 대종사를 도와 지대한 공을 세웠다. 하지만 대종사 구양전은 나를 유산대궁 지적행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나를 이용만 하고 나와 유산대궁의 보물을 나눌 생각은 조금도 없었지. 하지만 하늘은 나 소가를 불쌍히 여겼구나. 나는 사경을 헤매다가 기사회생하여 혈정을 얻고 혈묘를 얻고 그리고 신이 만든 하나의 물건을 얻었지. 내가 알기론 구양절한 신교의 대종사는 없다. 그래, 나는 구일마야를 돼지 같은 놈이라 말한 것이다. 욕심 많은 돼지는 무자비하게 나를 버렸으니. 뭐 그것은 나중에 신교대전을 읽어보면 알 것이고. 그런데 소가라고 말했는데. 혈마 소강자다. 이런. 지역은 화령호교원 신마소에서 대법을 거친 후에 비원으로 처소를 옮겨 한동안 만이교의 경전과 신교대전에 심취해
신규를 공부했다. 그는 과거 혈마란 인물을 잠깐 관심을 두었는데 허허, 혈마 소강좌라니. 소강좌는 과거 매우 괴악한 인물로 사람의 피와 인육을 즐겨 먹고 그의 가문은 자녀 중 일부를 인신 제사로 사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교리를 신앙으로 믿었던 가문이었으니 비록 토곡마가가 신교내의 미천한 사천마가의 출신이라도 사교 교리로 신교내의 다른 가문에 매우 해악을 끼친 인물이었기에 진마부의 판결을 받아 혈갱에 갇혔던 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소강좌란 인물은 천재적인 소양을 가진 인물로 그의 재능 중 기관토목술은 가히 일절이었기 때문에 혈갱에서 복역 중인 인물을 특별히 사면해서 요산대공을 발굴하는데 일조하도록 당시 신교 대종사 구율마야가 진행했던 사안이었으니 당신이 혈마 소강자라고? 그래, 내가 생긴 것은 좀 그래도 나이는 좀 많이 먹었구나. 아야. 지혁은 조금 심각한 얼굴이었다. 나는 말이야, 너를 이 자리에서 죽이고 내 놈의 심장을 꺼내 먹겠다. 내 녀석이 가진 내가 공부의 내공력은 지금 내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매우 지고지순하구나. 내 놈의 공력을 취한다면 나는 마화 따위를 취할 필요가 없겠다. 구음이나 오음이나 삼음지체의 여인과 운우지정을 나누지 않아도 완벽한 혈공지체를 이룰 수 있겠다. 완벽한 불사지체. 흐흐흐흐. 나의 혈마공을 대성할 수 있겠단 말이다. 혈마 소강좌의 두 눈에서 짙은 혈광이 뿜어져 나왔고 그는 매우 끈적끈적한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우수를 가슴속으로 집어넣은 후 하나의 방울을 꺼냈는데 홍산귀령. 혈견마백 종무강의 전기를 모조리 뽑아 삼켜버린 그 홍산귀령이지 않은가. 지혁은 매우 기이한 눈빛이 되어 소강좌의 손에 들린 짙은 붉은색 핏빛으로 주변을 밝히는 이 귀령을 노려보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